안녕하세요, 루리쌤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못 받고 있죠. 저도 수업 아예 못하고 있어요. 백수예요, 백수. Anyway, 오늘의 영상은 파닉스를 집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제 조카랑 그 과외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가 관련이 있고 결국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좀 더 설명 위주로 자세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영상 제작한 거니까 그 영상과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그렇다면 교재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파닉스 몬스터입니다. 네, 이 책의 장점은 아이들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컬러풀하고 재밌게 디자인된 거예요. 안에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활동할 수 있게 자료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어 교재는 영어 노래가 꼭 수록되어 있는 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학습적으로 정말 도움이 잘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노래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구입하실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때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준비물은요, 가장 기본적인 필기도구와 알파벳 쓸 수 있는 영어 공제 있으셔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 CD를 구동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칭찬할 수 있게 칭찬 스티커와 칭찬 스티커 모으는 깍두기 공책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연령의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특히 어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힘들어하거나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영어 시간이 즐겁고 여기서 뭔가 해내고 싶고 이런 동기부여가 되게 하려면 이런 스티커 모으기, 칭찬으로 인한 칭찬 스티커 모으기를 하면은 이 학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잘 쉽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연령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더 좋죠. 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해보세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이거 받으려고 받아쓰기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무슨 영어 게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답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더라고요. 스티커를 주실 때에는요, 아이가 정답을 맞췄어요 그럴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잘 따라와주고 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잘 풀었어요? 또 하나 주시고, 노래를 잘 따라 불렀어요? 하나 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선물 줄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저렴한 선물을 여러 개 준비를 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한번 유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 저 선물 공략해야겠어 라는 동기부여가 또 생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잘했어 하나를 딱 주는 것보단 고르는 재미, 이게 엄청나거든요. 여러 개 갖고 싶어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만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문장 스크립트입니다. 파닉스 수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사이트 월드도 우리 반드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카드가 수록되어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본문 문장으로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공부를 해봤어요. 그 사이트 월드라는 게 어차피 본문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이트 월드 단어 카드로만 했을 때는 너무 어려워했던 아이가 문장으로 해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의 패턴, 스피킹, 파닉스 단어뿐만 아니고 문장 자체를 아예 읽어내려가는 그런 능력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꼭 준비하셨으면 하는 추천하는 준비물입니다. 네, 갑자기 뭔가 만드세요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하지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가 색칠할 수 있도록 어두운 색연필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 이것을 미리 만드신 것도 좋겠지만은 수업 내에 한 활동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역시 나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트아웃 하셔서 문장 스크립트 만들기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 가방 준비입니다. 집에서 진행하는 수업일수록 수업 도구 관리가 허술하기 마련이에요. 단어 카드가 어디 갔지? 워크북은 어디다 뒀더라? 막 이러면서요. 모든 수업 도구를 영어 가방에 담아서 관리를 해주시고, 매 수업씩 그 가방 하나만 딱 들고 들어오면 바로 수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어 시간이다, 가방 갖고 오세요, 영어 가방 갖고 오세요, 이렇게요. 그래야 수업 목표에 차질 없이 산만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도자와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아마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게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얼마가 됐든 반드시 규칙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잡지 마세요. 둘 다 너무 지쳐서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카랑 서로 스케줄이 좀 많이 안 맞아서 주 1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60분 꽉 채워서 빡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 따라와주고 있고 실력도 아주 쑥쑥 늘고 있어요. 그리고 파닉스 수업 시에 알파벳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파닉스 개념을 빨리 흡수합니다. 영어 수업하는 날 대소문자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쭉 쓰고 넘어가 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알파벳이 뭐가 오는지를 잘 몰라 할 때는 알파벳 노래를 부르면서 쓰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가 아는 만큼만 쓰게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숙제로 내주셔서 아이가 혼자 쓸 수 있는 알파벳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숙제 내주실 때 너무 많이 쓰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좀 지겨워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 3번씩만 쓰게 했어요. 대신에 말을 3번씩 써가지고 올래? 그렇지만 너가 더 쓰고 싶을 때는 더 써가지고 와도 괜찮아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더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알파벳 게임으로 풀어주세요. 간단한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알파벳 개수만큼 26개의 스티커 모으기 챌린지입니다. 지도자가 알파벳 카드를 바닥에 쭉 늘어뜨려 놓아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올바른 카드를 가져올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그 자리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스티커가 하나씩 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희열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게임은 알파벳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알파벳 카드를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놔주세요. 잘 보이게 숨기셔야 돼요. 아이가 찾아가지고 오면 같이 한번 카드 알파벳 이름 읽고 또 출발해서 또 찾아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요, 미싱 카드 찾기 게임입니다. 먼저 4-5개 정도의 알파벳 카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잠깐 눈 감게 하시고 지도자가 그 중에 하나를 바닥에 다른 카드들과 그냥 섞어서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방금 보였던 한 카드가 없어졌죠. 그게 도대체 어떤 카드였는지를 이 바닥에서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프로그램 CD를 구동하면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고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오디오 트랙이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체크하실 때 이제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쪽을 먼저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도 보시면 막 확대하고 그 그림 그려서 막 동그라미나 밑줄 치고 막 이런 것도 막 별표 그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하지만 저도 제 시간 안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위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애니메이션 들어가요. 애니메이션에 사운드, 우리 이제 유닛 1이라고 생각해보고 사운드 애니메이션. 자, 지금 ABC에 대해서 배우는 이제 시간이에요. A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ord예요. 단어. You ready? 이 부분 처음에 좀 어려워하고 막 우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We learn phonics. We learn phonics. Words with A is for ant. Ant. A is for alligator. Alligator. A is for apple. Apple. Readers. 네, 우리 그 작은 책 내용, 원래 본문 이야기를 노래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An alligator is for the ant. A ball is for the bear. A car is for the cow. What is for me? 그래서 비디오 처음 부분 들어가시면 맨 위에 Before you start 라고 써있는 곳 있어요. 알파벳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별로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유닛 1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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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 다음 플래시 카드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유닛 1 현재 유닛 1의 주요 단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alligator 한 번 더 눌러서 alligator 단어 너무 좋은 시간이죠. 자, 플래시카드 하셨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갑니다. 자, 이 소리가 나는 레터는 C인가요? Oh no. Try again. C. Is this? That's right. 이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요, 수업 도입 시에 반드시 한 번씩 쭉 하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현재 하고 있는 유닛이 아직 끝나기 전이라면 그래도 예외 없이 한 번씩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활동은요,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의 이해력이 높아져서 파닉스 수업 시 어려워하지 않고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한 단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록되어 있는 단어 카드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림 쪽을 먼저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그쵸? 단어를 쭉 말해보고 그 카드를 다시 돌리면 그림 없이 영어 글씨만 나와 있죠. 또 그걸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틀린 것들 있죠? 그거는 다시 그 순서를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말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재 단어 카드 공부했죠? 그러면 지난 유닛의 단어 카드를 꺼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어 공부 끝. 복습하실 때에는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모든 지난 유닛의 단어, 문장, 본문을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양이 너무 방대하죠. 그러면 아이가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닛을 홀수, 짝수로 나눠서 반반씩 격조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닛 8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는 유닛 1부터 7까지를 복습해야 하죠. 그럴 때 첫째 주는 홀수 유닛을 먼저 하는 거예요. 1, 3, 5, 7 유닛을 복습했어요. 단어, 문장, 본문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홀수 했으니까 이번엔 짝수 유닛이에요. 2, 4, 6 이렇게 복습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복습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학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통한 반복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문장. 그러면 문장 스크립트 꺼내셔서 문장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그걸 다 한 다음에 지난 유닛의 스크립트를 또 꺼내서 복습해 주시면 문장 끝. 자, 이제 본문 공부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유닛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조금 받아가면서 최대한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그냥 읽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혼자 읽어주신 것을 따라 읽었던 한번 쭉 읽었을 거예요. 그럴 때 속도는 아마도 빠르지 않았겠죠. Gorilla is in the garden. 아마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는 속도 내어 읽기입니다. 이 속도 내어 읽기는요,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무슨 단어로 만든 문장인지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들리는 대로 쭉 따라 말하되 속도 내어서 최대한 원어민에 가깝게 그 속도를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에요. 그래서 입과 귀가 그분들의 랭귀지에 맞는 속도, 그쵸? 그것을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유아 어린이 영어지만 좀 더 나중에 더 형식이 길어지는 그런 문장 공부를 할 때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학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바로 해석해보기예요. 그림과 영어 문장을 이루어진 이 귀여운 영어책을 읽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해석이라는 것을 꼭 시킵니다. 이 readers 문장 보시면요, 해석하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주요 단어 위에 작은 그림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알아요. 이게 히포고 하마인지, 그죠? 그러면 하마이래요. 그러면 잘했어. 그게 해석이야. 하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마가 어떻게 했대? 하마가 이러면서 오두막 이러겠죠. 그럼 오두막에 어때? 그림 한번 봐봐. 하마가 오두막에 뭐야?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개 피고 있어요. 맞아, 기지개도 펴. 그리고 또 이러면서 해석할 수 있게 어디에 있어? 오두막 안에요. 그렇지, 잘했어. 하마가 hippo is in the hut. 오두막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하게 하세요. 모든 문장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런 책들은. 그래서 그 말투에 또 익숙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해는 했는데 입 밖에 꺼내지 못해요. 어른들이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을 매번 하는 거예요. 매 유닛마다. 그러면 놀랍도록 해석이 뭔지,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영어로 말하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겠어? 이 문장을 영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금 우리 그냥 파닉스의 첫 단계일 뿐인데 어떻게 영어로 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아이가 익숙해지면서 금방 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믿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줘 보세요. 그저 일주일에 몇 번을 했던 반복적이게 그 일관성 있게 무너지지 않게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하는 방법은요, 제가 고릴라는요 정원에 있어요, 정원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고릴라 여기까지는 하겠죠.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줬다가 고릴라 하면 is 잡아주는 거예요. 고릴라 is 이렇게, 그쵸? 따라해요. 고릴라 is garden in the garden. 따라해요. in the garden. 고릴라 is in the garden. hippo is in the hut. 이렇게 계속 조금씩 잡아주면서 이 영어로 말하기가 또 어떤 활동인지 첫 번째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영어로 자꾸 전달해보려고 하는, 영어로 말해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데에 주어져 있는 이제 문장의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에 맞게 계속 이런 반복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아이가 영어로 말하기 이런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가 도움을 조금 받아가면서 영어로 말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약간 응용도 해보세요. 전 이거 꼭 하거든요. 고릴라 is in the hut 했어요. 그럼 잘했어.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주인공 한 번만 바꿔볼까? 좋아하는 동물 누구야? 혹은 뭐 엄마 넣어볼까? 좋아하는 친구 이름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거나 끝에 장소를 어디 가고 싶어? 아, 집에 가고 싶어? 그럼 하우스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ippo is in the hut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hippo 대신에 rabbit is in the hut 이런 식으로 응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장소를 바꿔서 rabbit is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응용할 때 되게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엉뚱한 이름 막 넣고 엉뚱한 장소 넣었다가 그냥 우리가 다 대입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재밌어하고 또 생각보다 어려워하지 않고 되게 잘 따라와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저는 다른 활동들보다 이 본문 공부 활동의 비중을 좀 많이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본문 활동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문 공부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 공부를 다 하셨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유닛에 본문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그냥 본문 읽는 거, 지난 유닛에 본문 읽고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기까지만 그냥 복습으로 해요. 그런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본문 읽기, 그다음에 속도 내어 읽기, 해석하기, 영어로 바꿔 말해보기, 그다음 응용하기까지 같이 그냥 하셔도 되고요.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 푸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어마어마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제 티칭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부터 가르치려고 하면은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문제 풀 때만큼은 이제 아이가 혼자 스스로 집중해서 문제 싹 지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에는 계속 지도자가 잡아주고 요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 푼 딱 그때가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풀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 진도가 확확 나가는 거죠. 한 장, 두 장, 잘하면 워크북까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지문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지문이 하라는 대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필이 필요 없고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줄 그으세요, 정답 넣어서 적어주세요, 이런 지문이 아니라 듣고 따라 말하게,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말하래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그 지문이 시키는 대로 아이가 활동할 수 있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이가 답을 몰라요. 그럴 때는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이거 사실은 답이 이 책 안에 다 있어, 한번 뒤적뒤적해서 찾아볼래?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레터를 시작하는지 찾아서 적어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힘들어하겠죠 그때? 책을 뒤적뒤적 해볼래? 여기 앞에 답이 다 나와있어. 요거 보고 너가 적을 수 있단다 해주는 거예요. 워크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스튜던북 찾아서 뒤적뒤적 하면서 정답 찾아서 넣어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명 정답 넣어 읽기라고 하는 활동인데요. 방금 전에 본인이 다 푼 문제를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문제 풀었으면 한번 쭉 읽고 그 다음 문제 풀고 또 한번 쭉 읽고 아주 간단하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 페이지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림 글씨 그림 글씨 이 순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 봐봐. 그림 글씨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 순으로 읽어보자. 시작 해서 처음에 같이 읽고 jet jam jacket jacket 그 다음에 두 번째 싹 같이 읽은 다음에 이제 너 혼자면 읽어봐. 손만 그냥 쫙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내가 푼 것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그쵸, 읽고 넘어가는데 가끔씩 읽기 애매한 것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요, 저는 보드게임, 그 다음에 영어책 읽어주기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재밌는 보드게임 간단한 거 하나 그냥 구입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그냥 보드게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책을 읽어줍니다. 영어책이 어느 정도는 집에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영어책을 고르실 때는 글씨보다 재밌는 그림이 많은 그런 재밌는 동화책 위주로 골라주시면 좋고요. 아이가 또 직접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하는 책이면 더더욱 금상첨화겠죠. 우리 아이들은 글씨를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재밌는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림이 많은 위주의 동화책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활용해서 읽어주려고 하실 때 아이가 직접 오늘 읽고 싶은 책을 갖고 오게끔 해서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읽었는데 계속 그 책만 갖고 와요. 그것도 괜찮고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 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읽고 싶어 하면은 읽고 싶어 하는 만큼 계속 또 읽어주세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셔도 괜찮죠. 그리고 책을 읽어주실 때 의성어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그 캐릭터의 감정 표현도 잘 표현해 주셔서 재밌게 책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영어 동화책 매일 읽어주세요. 사실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동화책 읽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학부모님용 가이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게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나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쪽 일 하시는 분들, 현재 과외만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자, 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가 따라와 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꼭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씩씩하게 좀 따라 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들리게 막 개미 목소리를 말해요. 그리고 지난주 혹은 며칠 전에 한 건데도 기억 하나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이게 뭐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 하기 싫어하고 막 산만할 때, 그렇죠? 그럴 때 분명히 지도자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주 작은 감정도 아이들은 다 보이고 엄마 눈치 보고 막 주눅 들어하고 바로바로 무서웠다 그런 거 다 느껴요, 아이들이. 아니,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걸, 영어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 한마디로 영어가 싫은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한 것은 당연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열정이 막 한참 넘치고 있는 그때에 이 똑같은 감정 때문에 좀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됐죠. 그리고 돌아서면 시원한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제 자책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이 생각을 만들었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 생각만 해요. 그랬더니 너무 자유로워졌죠. 바로 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원래 그래.
이게 당연한 거야. 그걸 모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어른이 잘못된 거지. 정말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가족, 특히 엄마와 함께하는 학습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원래 그런 거, 그리고 특히 엄마랑 하는 수업에 좀 더 많이 무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통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생각 꼭 하셔서 그냥 툭 버리세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맞다 그냥 툭.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진행 못하세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더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따라주는 그 성과에 대해서 자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고 즐겁게 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를 어떤 다른 학생이라든지 어떤 돌아다니는 영상, 사진, 그쵸? 그런 걸로 너무 영향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부모님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믿어주시고 우리 아이 그대로의 개성을 인정해주시고 잘 파악해가면서 센스있게 재밌게 영어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Goodbye everyone!